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스토리메이커 쌤, BSM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들이 각 대학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 사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은 경북대학교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살펴보는 것이 입시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이죠. 따라서 오늘은 대구 경북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경북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과 비교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왼쪽에는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올해 2020년도 고3들이 적용받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적용받는 입시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요강과 2022학년도 전체 총괄 요강을 비교를 해보면, 자, 보시면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이 909명,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 2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는 2022학년도에는 일반 학생 전형이 999명, 약 90명 증가했죠. 교과 전형이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 338명, 지역 인재 전형이 몇 명이 증가했냐면요, 약 80명 가까이 증가했죠. 80명이 증가했습니다. 아, 경북대학교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교과 전형을 더 많이 뽑는구나. 그것도 170명 가량 더 뽑는 게 되겠다. 그죠? 그렇게 증가했다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763명이던 것이 555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약 210명 가량 줄어들었는데요. 210명 가량 줄어들었다는 말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일반 학생의 숫자를 많이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55명을 선발하던 것을 194명으로 확대했는데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죠. 자, 지역 인재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주요 학과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데가 포함되어 있냐면 의예과, 치의예과,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고등학생들이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약학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학과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나머지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3배수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죠, 그죠?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이 원래 5배수를 뽑던 것이 3배수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변형이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약간씩의 변형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변화된 것은 보이진 않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많이 변화된 게 이 논술 전형이 772명이던 것이 47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논술 전형도 약 300명 가량이 줄어들었는데요. 논술 전형에 300명이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이 약 200명 가까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든 인원이 교과 전형에 170명 정도 같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 볼까요? 종합 전형에 보면 종합 전형에 1676명이던 것이 1732명으로 약간 증가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 그리고 수시 전형에 3282명이던 것이 3300명이죠. 결국은 수시 전형의 인원이 바뀌지 않았죠. 수시 전형의 인원이 바뀌지 않았고 정시 전형의 인원도 약간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북대학교는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요약해보면 종합 전형의 인원을 상당수
교과 전형으로 이관시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논술 전형과 종합 전형의 인원들을 교과 전형으로 옮겼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23명을 뽑았죠. 요것은 지금 똑같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이 1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전형이란 것은 정원외로만 존재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정원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 15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전형 그게 원래 거기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을 뽑으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전형이 152명이 신설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이 170명 증가했고 일반 학생의 종합전형과 지역인재 종합전형의 숫자가 일반 학생의 종합전형 숫자가 줄었죠. 지역인재 종합전형 늘었으니까 그죠. 이게 약학과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 학생 종합전형의 숫자는 200명 가까이 줄었다.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분산되었고 그리고 일반 학생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 정도로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에 763명을 뽑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의예과와 치의예과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반 학생 전형, 종합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경북대학교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수능을 최저를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죠. 올해까지 없던 수능 최저 기준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학생 전형에 생겼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생긴다면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뒤쪽 편에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55명이던 것이 194명으로 늘면서 여전히 수능 최저 기준은 없죠. 따라서 대구 경북의 학생들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북대학교의 계약학과의 모바일공학부 같은 경우는 정시에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공학부를 갈 친구들은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수학과학 등급합이 3등급이죠. 되게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자, 전형 일정은요, 크게 변동될 게 없는데요. 전형 일정을 보시면 면접이 수능 이후에까지 있잖아요. 이 면접이 수능 이후에까지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의 면접이 보통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의 면접이 아마도 수능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것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자, 모집 단위별 인원들을 보시면요. 조금 전에 요약에서 보았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숫자가 조금씩 늘었고 지역 인재 전형의 숫자도 늘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이 줄었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은 늘었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 국어 국문학과를 예를 들면 올해 수능을 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이 4명이던 것이 5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 없던 것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이 10명이던 것이 5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논술 전형이 7명이던 것이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은 원래 1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이 증가한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도 1명이 생겼죠.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총 22명인데 이 총 22명이 변화는 없죠. 총 22명의 변화가 없는데 이게 분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국어국문학과만 살펴본다면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학생 전형이 가장 많았는데 그 숫자가 반으로 줄었고 그 숫자가 지역인재전형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전형으로 분산되었고요. 논술 전형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것이 교과 일반학생 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니 2022학년도에 수능에 응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의 숫자가 많이 줄었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학생 전형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 반드시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2학년도부터 새롭게 신설된 학과, 신설은 아니죠. 새롭게 모집하는 학과가 있죠. 약학부인데요. 그 약학부는 몇 명을 모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약학부는 총 28명을 모집하는데요. 교과 일반학생 전형으로 10명과 지역인재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5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3명을 모집합니다. 따라서 약학부 같은 경우는요,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없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학생 전형도 없습니다. 따라서 약학부를 갈 거면 교과 일반학생 전형, 전국 학생들 상대로 경쟁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든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전형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은 숫자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숫자 변화가 별로 없죠. 보시면 33, 33, 64, 64 뭐 쭉 그대로 갑니다. 약간 늘었는 것은 뭐 약학과 때문에 늘었겠죠. 약학과 5명 가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각각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전형이 909명이던 것이 999명이 되어서 90명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같고요. 그리고 교과의 출결, 올해 수험생들까지는 출결 10% 50점을 반영했는데요. 내년에 입시에서부터는 출결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만 100% 500점 반영합니다. 500점 만점인 건 똑같죠. 근데 경북대학교에 원서를 내는 학생 중에 이 출결 때문에 점수가 감점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단지 어떤 변화가 중요하냐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진로 선택 과목도 9등급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국영수 과학, 국영수 사회를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ABC로 나오기 때문에 이 ABC로 반영되는 진로 교과 과목, 선생님이 저번에 다루었던 진로 교과 과목 어떻게 반영할까요 해서 경북대학교는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최저 기준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북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춘 상태에서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다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므로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죠. 그것은 뭐 응시 기준은 바뀐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고요. 그리고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교과 100% 똑같죠. 의예과는 교과 400점에 80%의 인적성 면접이 생겼습니다. 자, 드디어 경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 인적성 면접이 도입이 됩니다. 인적성 면접, 원래 지역 인재 전형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 서류 평가가 있었죠.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가 30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서류 평가가 없어지고 이제 교과로 100% 뽑는데 의예과인 경우에는 인적성 면접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인적성 면접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경북대학교 의예과의 인적성 면접은 표현력 및 의사소통 능력, 적성 인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고사실 2개 이상을 운영하는데 10분 내외로 평가인이 개별적 평가를 한다. 교과 관련 지식은 질문하지 않고 각 면접위원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 점수를 수험생의 성적으로 한다. 반영 점수는 100점에서 빵점으로 간다. 면접 성적이 6점 이하는 불합격이다.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MMI 면접 형태입니다. 미니 멀티플 면접이죠. 그거와 같은 형태로 인적성 면접,
그래서 정말로 이 학생이 의사로서의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회 같은 경우는 숫자가 거의 200명 가까이 줄어들었죠. 208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20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식은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 학생 전형은 1단계, 2단계로 서류 평가 100% 그리고 서류 70%에 면접 30%이던 것이 그냥 서류 평가 100%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 일반 학생 전형에 면접이 없어졌다는 거죠. 면접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서류가 아주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죠. 이 서류에서 어떤 걸 할까요? 올해 고3들까지는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데요.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평가 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알차게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하던 것들이죠. 그런데 작년에 없던 게 생겼던 거 또 기억납니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생겼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 전형인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자, 지역 인재 전형이 원래 55명이 뽑던 것을 194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죠.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보시면 2단계로 원래는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를 위주로 선발을 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학과들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의 경우는 5배수로 선발하나 나머지 학과들은 3배수로 선발하면서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 70에 면접 30%로 반영합니다. 결국 작년까지 유지하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 자 다시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 전형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역 인재 전형이죠.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충실히 잘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면접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 위주로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국가보훈 대상 전형. 자, 이런 특별한 전형들은 각자가 자기가 자격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살펴보면 되고 혹시 살펴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역시 마찬가지죠. 경북대학교 사회 배려자 전형은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 병력자 중에서 협회에서 추천을 받는 자,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 워낙 이 조건이 넓기 때문에 뽑는 인원수에 비해서 뽑는 인원은 23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자격 조건이 넓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학생부 종합 사회 배려자 전형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사회 배려자 전형이 항상 더 쉽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을 지원할 때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전형입니다. 자, 고졸 재직자 전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창업 인재 전형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변동 없고요. 딱 10명만 뽑는데요. 컴퓨터 학부랑 컴퓨터 학부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학생으로 뽑습니다. 역시 뽑는 방식은 앞에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인재 전형과 똑같이 뽑음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물론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면접에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5배수를 뽑았는데요. 올해는 3배수만 뽑는다는 거 변화한 거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전형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AAT 논술 전형을 응시했었는데 무려 3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방식은 원래 올해까지는 교과 20%, 출결 10%에 논술 70%로 반영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교과 30%에 논술 70%입니다. 바뀐 게 없는 거죠. 출결은 점수를 감점받는 학생이 별로 없다고 본다면 교과 30%, 논술 70%입니다. 그래서 논술 점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은 변동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교과목 통합형이죠. 인문계열은 교과목 통합형으로 국어, 사회, 도덕 등 6문항 내로 출제되고요. 자연계열 1, 2는 수학 3문항입니다. 경북대학교 AT는 수학만 응시하는데요. 자연계열 2인 경우에는 좀 수학이 어렵게 출제되는데 이 경우는 의예, 치의에, 수의예과만 이렇게 응시가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실기, 실적, 예체능 전형도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전형은 아니라서 특기자 체육 전형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농어촌 학생 전형도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도 넘어가고요. 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전형인데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원래 46명, 정원에 46명만 뽑던 것이 152명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4배 가까이 늘었죠? 자, 이때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거나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학생이거나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인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로 선발을 하였으나 올해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격 조건이 되는 친구들은 좀 공격적으로 경북대학교에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류평가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학생전형과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지만 수의예과, 약학과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장애인 전형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성화고 모바일과학 인재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과학 인재 전형의 경우는 모집 인원은 5명으로 똑같고요. 수학과학 분야에 우수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만든 전형이죠.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 100%로 1단계를 하고요. 2단계 서류평가 50%에 면접 50%로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평가와 면접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최저 기준이 되게 중요하죠. 최저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평균, 수학과학 합이 3등급 이내입니다. 과학 한 과목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기의 수능 점수를 참고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은 크게 변동된 것이 없어 보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은 성적 반영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영어가 200점 반영되던 것이 영어가 100점으로 줄었네요. 인문계열, 사회계열 각각. 그래서 700점, 900점 만점이던 것이 600점, 800점 만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계산 방법인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 200점 만점에 3점씩 차별을 1등급, 2등급은 3점, 2등급, 3등급은 5점, 3등급, 4등급은 5점, 5점 이렇게 점수 차이를 주던 것을 100점, 97점에서 3점, 5점, 5점. 자, 점수 차는 똑같죠. 200점 만점에서 3점, 5점 차이를 주던 것을 100점 만점에서 3점, 5점 차이를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가 점수 차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늘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200점에서 3점은 200분의 3인데요. 100점에서 3점은 100분의 3이죠. 따라서 영어 등급의 차이가 더 커졌다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점수 차이는 고정이 되어 있다. 만점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만점의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영어의 점수 차이는 3점, 5점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 점수는 줄어들었지만 반영되는 점수의 파괴력은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한국사는 역시 3등급,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이 갑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나오는데요.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은 수학, 과학
과목, 과탐 과목 중에 한 과목에 2개 영역이 등급함이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되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최능 최저가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모든 과목, 음악, 미술, 체육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다 9등급제로 나오기 때문에 인문계열은 반영 교과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을 반영하면서 학년별 비율을 20, 40, 40으로 반영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하면서 20, 40, 40.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하면서 20, 40, 40을 반영했죠.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했습니다. 자, 사회 과목은 도덕을 포함하고 있죠.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1학년 50, 2학년 50으로 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내년에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인문, 자연 계열 공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과목을 반영합니다. 예체능 계열인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과학만 차이가 나죠. 올해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수학 교과가 예체능에서 반영되지 않지만 내년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예체능에도 수학 과목이 반영이 된다. 따라서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하지 않아도 대학 갈 수 있어요. 교과 전형 교과 성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수학 안 해도 돼요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모두 02,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 반영한다는 걸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산출식 있고요. 자,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교과목 등급별을 점수에서 반영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과 관계없이 9등급제로 되어 있는 이런 교과 과목들은 다 반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그거 하기 전에 과목별 점수를 어떻게 배점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과목별 배점을 내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의예과를 제외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 1등급을 500점, 2등급을 450점, 3등급을 400점으로 해서 각 단계별로 50점씩 점수 차이를 주었습니다. 의예과인 경우에도 400점 만점으로 해서 50점 점수 차이를 주었고요. 논술은 150점 만점으로 해서 5점 점수 차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올해 입시생들까지는 그런 점수가 없는데요. 내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요. 이렇게 점수를 주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를 저렇게 환산했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주기로 했냐 하면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중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과목을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가점으로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상위 3과목 성취도가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ABC로 나오죠. ABC로 성취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취도가 높은, 다시 말해서 A 3개만 받아 놓을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진로 선택 과목 A 3개를 받아 놓으면 그 A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상위 3개 과목의 등급 점수를 합을 3으로 나눈 평균이죠. 그 평균을 가산점으로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쪽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가산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A등급을 25점, B등급을 15점, C등급을 5점으로 해서 점수 차이를 등급별 10점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A가 3개인 친구는 25점이 가점이 될 거고요. B가 3개인 친구는 15점이 가점이 되겠죠. 따라서 한 과목 A를 놓치느냐 A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3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3점은 어떤 3점이냐 하면 이 500점 만점에 3점, 400점 만점에 3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이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촘촘하게 모여있는 학생들이 많다면 진로 선택 과목의 ABC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경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A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3개 이상 수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금전고시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금전고시 방식을 보면요. 올해 수능 응시자들까지는 금전고시 6과목 국수, 영사, 과학, 한국사를 응시한 학생들이 원점수가 96점 이상인 경우에 2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97점 이상인 경우에 425를 불어야 하는 걸로 바뀌었죠. 자, 425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등급과 3등급의 한가운데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금전고시를 응시한 학생들의 교과 전형 지원이 더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96점 이상을 맞았으면 2등급으로 봐주던 등급이 내년부터는 97점 이상을 받아야지 2.5등급으로 봐준다는 걸로 바뀌었죠. 따라서 내년부터 금전고시 응시한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경북대를 가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정 응시 영역인데요. 자,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한국사 뭘 쳐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수학, 가형, 나형. 올해는 가형, 나형이지만요. 거기 내년에는 어떤 선택 과목 관계없이 다 해도 된다. 하지만 자연계열, 일부 계열 빼고요. 자연계열인 경우는 경북대학교는 제가 예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적분 기하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 태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확률 통계를 수학의 선택 과목으로 응시한 친구들은 경북대학교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학과를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요강에 정확하게 공지하였습니다. 자연계열 일부 학과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계열 일부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 학과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굳이 수학의 선택 과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과탐만 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과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확률 통계를 응시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일부 B계열 쪽에 가는 친구들은 사탐, 과탐도 관계가 없다. 자, 이 부분 따라서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교가 어떤 과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자기가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죠. 자, 최저 수능 수학 능력 최저 기준입니다. 자, 원래 의예과, 치의예과는 4개 영역 합이 5였거든요. 전체에서. 그런데 보시면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를 살펴보시면 의예과, 치의예과는 상위 3개 등급 합 3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의예과, 치의예과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원래 4개 합 5이던 것이 3개 합 3으로 줄었죠. 따라서 3개 합 3은 계명대학교 의예과랑 똑같은 최저 기준이거든요. 따라서 경북대학교 의예과, 치의예과의 내신 성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약학과는 수의예과와 똑같은 수능 최저 기준을 잡았습니다. 3개 합 5등급으로 잡았네요. 3개 합 5등급으로. 원래 작년에는 수의과 대학이 3개 합 6등급이었는데 수의과 대학만 살펴본다면 수의과 대학의 최저 기준은 높아졌고요. 그리고 수의과 대학은 최저 기준이 높아졌고요. 약학과는 3합 5. 그래서 수의예과, 약학과는 3합 5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예나 치의예, 수의예나 약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최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의예과, 치의예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더 향상된다, 더 높아진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서류가 더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반 학과를 살펴보면요. 경상대학의 경우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 작년과 똑같죠. 올해와 똑같죠. 내년에 올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문자연과학 요쪽 라인 약간의 라인이 변동이 되었는데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요쪽 라인의 경우는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8,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경북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이 세계합 9등급으로 더 완화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을 수의예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들이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공학 모바일공학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개 합 3등급 이내고요. 나머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 전형은 올해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의예과, 치의예과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내년에 2022학년도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다고 했죠. 이 수능 최저가 이 교과 그리고 논술 수능 최저에 등급합을 한 등급 하향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상대학교를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의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합이 7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너무 복잡한 내용이고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한 번에 정리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서 다시 짧게 텍스트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 경북대학교 편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입학전형 요약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인 인원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교과 전형 인원이 170명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학종 전형 중에서 일반 학생 전형은 208명이 감소하였고 지역인재 전형이 139명 증가하였다. 논술 전형이 300명이 감소하였고 기초 대상자 전형이 108명 증가하였다. 그리고 정시 전형은 56명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입학 인원이 조정된 걸로 봐서는 일단은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형태로 변형이 되었으며 교과 전형이 많이 증가되어서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약학과도 새롭게 선발하게 되므로 약학과를 선발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종 일반 학생 전형이 올해까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지만 내년부터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되었다. 면접이 없는 대신 수능 최저 기준을 신설하였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경북대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인적성 면접을 봐야 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별 입학 인원 변화를 보시면요. 요약한 건데요.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인원은 증가하였고요. 교과 지역 인재 전형도 역시 선발 학과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였고요. 학종 일반 학생 전형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하였고요. 학종 지역 인재 전형도 선발 학과가 증가하므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학과의 경우는 전체 33명을 모집하는데요. 교과 일반 전형으로 10명, 학종 지역인재 전형으로 15명, 학종 기초 전형으로 3명, 정시로 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면 올해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 일반 학생 전형으로 4명을 선발하는데 내년엔 5명을 선발하죠.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선발하지 않았었는데 내년에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 전형은 10명을 선발하던 것이 5명으로 축소되었고요. 논술 7명으로 선발하던 것이 6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전형에 없던 것이 1명이 추가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변화가 각 과별로 인원의 변화로도 적용되었으므로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과의 인원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전형별 특징을 살펴보면요. 교과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인원이 90명 증가하였고 교과 100% 반영입니다. 올해까지는 출결을 10% 반영하였지만 내년부터는 교과만 100% 반영하는 걸로, 그리고 면접도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존재하므로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 고3들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ABC 등급제로 나오기 때문에 반영 교과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영 교과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인문 자연계열 공통적으로 올해까지는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였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인문 자연계열 공통적으로 국수, 영사, 과, 한국사를 모두 반영합니다. 이때 반영한다는 이 과목들은 9등급제로 주어져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9등급제로 주어져 있는 과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까지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수학도 반영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가 반영 교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2학년 학생들 중 예체능 계열로 경북대를 지원하고자 마음먹은 친구들은 수학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을 환산점으로 계산하기로 하였는데요.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1등급 500점, 2등급 450점처럼 50점 점수 차이로 배점하였고요. 의예과인 경우는 400점 만점으로 50점, 나머지 기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하기로 하였냐 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과목의 등급을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인 경우는 본인이 진로와 관계 있는 과목, 없는 과목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상위 등급 3개를 평균 내서 가점을 준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경북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성취도가 높게 맞을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최소한 3개는 이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을 살펴보면요. 인원은 80명 증가했는데요. 선발 학과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 인재 전형도 교과 100%입니다. 의예과만 인적성 면접이 있어서 20%가 반영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존재하죠. 학종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는 인원이 208명이 감소했고 매우 많이 감소했습니다. 면접이 없어졌어요. 서류로 100% 면접 없이 선발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죠.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종 일반 학생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따로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올해까지는 경북대학교 학종 일반 학생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8월, 9월 달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야 하였지만 내년부터는 학종 일반 학생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냥 서류 100%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고3 때 바쁠 일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수능 공부가 병행돼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 지역 인재 전형은 선발학과가 증가하여서 139명이 증가했는데요.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가죠. 이것이 올해까지 진행되는 학종 일반 학생 전형의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학종 사회배려자 전형에는 선발 인원이 23명이고요. 백혈병,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 다문화 가족 자녀,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선발 인원에 비해서 지원 가능한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더 유리한 전형이다라고는 판단하기가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학종 중에서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은 인원은 그대로고요. 단계별 전형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배수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군이 많이 돌지 않기 때문에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도 전체 인원이 300명이나 감소가 되었고요. 교과 30에 논술 70을 평가합니다. 올해까지는 출결 10%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것도 삭제되었고요. 문항은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교과목 통합입니다. 국어, 사회, 도덕들의 통합적인 문항이 출제되고요. 자연 계열인 경우에는 자연 1, 자연 2라는 게 있는데요. 수학 3문항으로 출제가 되죠.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존재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종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새로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설이라기보다는 정원에 있던 것들이 106명 증가되어서 모집하게 되는데요. 선발 학과가 많이 증가했고요. 일괄 합산으로 서류평가 100%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수능 최저 기준은 수의학과와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종 기초생활수급자 전형과 학종 일반 학생 전형을 비교하였을 때 당연히 학종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훨씬 더 입학하기가 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원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 전형을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9번째 학종 모바일과학 인재 전형은요. 선발 인원은 5명 그대로고요.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 평가와 2단계 서류 50%와 면접 50%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요. 수학, 과학이 3등급 이내입니다. 과학은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따라서 1, 2, 2, 1을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과가 왜 이렇게 높으냐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계약학과입니다. 따라서 이 학과에 입학하여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지식을 획득한 상태는 모두 삼성에 취직된다고, 그러므로 되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이죠. 그러므로 수학과학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요, 영어 만점 점수가 2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저렇게 조정되었으므로 영어의 변별력이 줄어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 점수로 주던 100점이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전체 만점이 900점이던 게 800점으로 700점이던 것이 600점으로 변하면서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절대로 영어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0점 만점의 5점과 700점 만점의 5점은 그 가중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영어가 200점 만점이던 게 100점 만점으로 줄었네? 영어 별로 안 중요하겠네? 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 간의 점수 차이는 올해랑 내년이 똑같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4등급 이내에만 맞아주시면 경북대학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군, 나군, 분산 선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교과 성적 반영을 보시면요.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9등급제 과목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을 반영하고요. 예체능은 과학은 뺀다 했죠, 앞에서. 그리고 올해까지는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 공통적으로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학생부 교과 성적 중에서 등급별로 되어 있는 점수들을 반영을 하는데요. 밑에 아래 표와 같이 점수를 환산해서 반영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과목을 가점으로 반영하는데 A등급은 25점, B등급은 15점, C등급은 5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3과목 다 A등급을 맞은 학생과 2과목 A등급을 받고 1과목 B등급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총점 기준으로 약 3.3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 맞는 것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인데요. 인문사회 계열인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 탐, 한국사. 따라서 인문사회 계열은 어떤 과목을 직탐만 아니면 직업탐구 과목만 아니면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도 지원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자연계열의 대부분은 수학은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는 경북대학교 자연계열의 대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일부 학과 A와 B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부 학과 A의 경우는 수학을 뭘 선택해도 다 응시 가능하지만 과탐을 쳐야 되고요. 일부 학과 B는 수학을 뭘 선택해도 관계없고 사탐과 탐도 관계없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요. 경상계열 3합 6, 사회과학계열 사범대 행정 3합 7, 그리고 인문, 자연, 공과, 간호, IT, 자율전공, 농업경제 3합 8, 그리고 농업생활과학대학 3합 9, 전자모바일 2합 3, 그리고 생태환경 2합 7, 과학기술대 2합 8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랑 큰 차이가 없죠. 교과 일반 학생 전형, 교과 지역 인재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학생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새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내년부터. 그때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등급합을 한 등급 하향 적용합니다. 제가 IT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학생 전형으로 지원했다면 3합 9를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는 다른데요. 의예과, 치의예과가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3등급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위 3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각각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의예과는 탐구 2과목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평균을 적용하겠는데
고맙게도 소수점은 절사를 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탐구 1을 1등급을 받고 탐구 2를 2등급을 받으면 평균을 내면 1.5등급입니다. 1.5등급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함으로 0.5가 사라지고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두 과목을 1등급을 받고 과학, 탐구 한 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2등급을 맞아야지 의예과의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계명대학교의 경우는 과탐 한 과목만 선택해서 3개 등급합 3이거든요. 하지만 경북대 의예과는 두 과목 평균의 절사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북대 의예과를 지원해서 최저를 맞추고 싶은 친구들은 과탐 두 과목 모두 열심히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치의예과는 그런데 아니죠. 한 과목입니다. 수의예과, 약학과도 각각 한 과목이죠. 3개 과목 등급합 5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학과에도 실기 전형인 경우에는 상위 2개 영역 합이 8등급 이내라는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잘 기억해 보시고 내년에 경북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아주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BSM 선생님과 함께하는 2022 입시요강 살펴보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북대학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